자, 갑니다. 오늘 하는 거는 먼저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는 건데 그 파일 한번 열어봐라. 감히 등차 수열. 오케이. 자, 수열은 요 수열 단위는 크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수열에 대해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란 걸 배워. 첫 번째 단원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란 단원이야. 두 번째,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운다. 수열의 합. 세 번째, 수학적 기납법이란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3번은 요 수학적 기납법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 그냥 개념이 특히나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근데 수열의 합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 요거까지는 무조건 해야 나중에 수능 공부를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먼저 퍼득 한 달 내에 수열의 합까지는 요 단원을 떼는 걸로 할 겁니다. 뭐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그 하면 남은 시간 동안은 뭐 앞부분을 할 수 있든지 아마 될 거야. 자, 갑니다. 자, 수열이라는 게 뭔지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자, 수열이란 건 뭐냐면 수열은 간단해. 그냥 수의 나열이에요. 수열이 뭐라고? 수를 나열하는 거라. 수를 쭉 그냥 쓰는 거예요. 나열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쭉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가는 게 수열이야. 이런 게 수열이다. 근데 수열인데 이런 걸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하자. 이렇게 쓴다면 이거는 내 마음대로 쓴 거거든. 내 마음대로. 내 그냥 무의식 속에 내가 쓴 거야. 이거를 이렇게 쓴 거는. 이렇게 쓴 것은 그러면 내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무의식으로 쓴 거라고. 무의식 속에서 쓴 것은 규칙성이라는 게 없지. 그죠? 규칙성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내가 알고 있는 숫자를 쭉 쓴 거야. 자연수를 쭉 이렇게 쓴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떤 수를 나열할 때는 이런 거를 다루는 거는 의미가 없죠. 왜 찾으냐? 왜 의미가 없어? 이런 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 왜? 야, 규칙성이 없는데 이거를 뭐 나열하는 거는 내 무의식에 대해서 다루는 것밖에 더 되나? 그지? 내 무의식을 탐구해가 뭐 하려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객관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성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수학이야. 따라서 이렇게 규칙성이 없는 그런 숫자의 나일은 다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애는 규칙성이 없는 것은 전혀 우리가 요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요거를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수의 나일인데 어떠한 수의 나일이냐?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일이야. 규칙을 따라서 나일한 거야. 따라서 수열이라는 것은 그냥 수의 나일이 아니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의 나일이다. 뭐를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수의 나일이다.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일입니다. 자, 수열이 뭐라고? 재현씨,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 자, 수열이 뭐라고? 말해봐. 오케이, 거기에 수열이야. 규칙성이 있게 숫자를 쭉 늘어놓은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프로그레션. 뭐 영어 자체는 뭐 필요 없는데 영어로는 수요를 프로그레션이라 그래. 프로그레스가 뭐예요? 진보하다, 진행하다 이런 뜻이다. 절차를 밟다 뭐 이런 뜻이야. 프로그레스. 그런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레션은 이제 이걸 명사형으로 만든 거라서 원래는 진보 또는 진행 이런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학 용어로는 얘는 수열을 의미합니다. 수열. 프로그레션 뜻은 정도는 알아야지. 요거는 진보 진행이다. 진보 또는 진행. 하여튼 간에 그럴 때,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수열을 이렇게 쭉 썼다고 하자. 썼는데 그거를 어떤 수를 쓴 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썼다. 이 A1, A2, A3 이런 것들은 숫자다, 숫자. 알았니? 그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써나갔다고 하자. 써나가서 이런 숫자를 쭉 써나갈 때 n번째 숫자가 AN이라고 하자. AN이라고 하자. 그럴 때 이제 이름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첫 번째 쓴 요 수를 첫 초항 또는 첫째 항 이렇게 부릅니다. 첫째 항이란 말을 원래 써야 되는데 옛날부터 이게 일본 잔재로 이게 초항이란 말을 자꾸 써. 그래서 초항이라고 학교생들은 아직도 초항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얘는 둘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을 표현할 때는 일반적인 수열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A1, A2, A3, A4 이렇게 쭉 쓴다고. 쓰면 이때 n번째 있는 요 수는 n번째 항이죠. 요거를 n째 항을 앞으로 뭐라 부르냐면 n째 항이다. n째 항. 이 n번째 항을 앞으로 일반 항이라고 부른다. 요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다. 어떤 수열이 규칙성이 있는 숫자의 나이를 써나갈 때 n번째에 써지는 그 수를 앞으로 뭐라 부른다고? 그러니까 그 n번째 항을 뭐라고 부른다고?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항. 알았습니까? 첫 번째 항은 초항 또는 첫째 항, 두 번째 항은 둘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말하는데 n번째 항만 특별하게 다르게 부른단 말이야. 그걸 뭐라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 일반항. 자, 그럴 때 수열이라는 것을 배우면 이 배워보면 알겠지만 수열은 크게 다루는 대상이 두 가지야. 첫 번째, 규칙성을 알아야 돼. 두 번째, 합을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이런 규칙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반항을 구하면 돼. 규칙성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규칙성을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일반항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열을 다룬다는 것은 일반항과 합을 구할 줄 알면 돼. 예를 들어서 1, 2, 3, 4 나간다. 야, 여기 쭉 나갈 때 열 번째에는 뭐 쓰이겠니? 열 번째 항은 뭐겠어? 열 번째 항은 그래. 열 번째 항이니까 뭐 되겠냐고. 숫자가 얼마 되냐고. 10. 그 다음에 11번째는 11 이렇게 될까 얘가. 그럼 n번째는 뭐가 되겠니? n이 될 거 아니야 n. 그럼 요게 일반항이야. 요게. 그럴 때 an을 뭐라고 쓰느냐? n이라고 쓰는 게 우리가 요거 단원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작업이야. 아시겠어요? 여기서 요게 n번째잖아. 그럼 이 n번째를 우리가 an이라 쓰는데 이 an이 지금은 n이라고. 그래서 이 일반항을 n에 관한 식으로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 단원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작업이다. 그런데 그런 규칙성을 모든 규칙성을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등차 수열에서는 한 가지 규칙성만 다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등비 수열인데 거기서도 또 다 다른 한 가지 규칙성만 다룹니다. 그걸로 끝이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규칙성 있게 숫자를 나열을 하는 게 수열이라고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357 이렇게 써나간다고 하자. 그럼 이것도 규칙성이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것의 열 번째 항은 뭔데? 이렇게 써나갈 때 열 번째 항은 19.
맞죠? 그 다음 11번째는 21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쭉 나가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언젠가 n번째 항이 써질 거 아니야. 그걸 일반항이라 부른댔습니다. 그럼 걔는 뭐 되겠니? A에는. 일반항 A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첫 n이면 안 되지.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3이고 세 번째가 5고 네 번째가 7이고 열 번째가 19고 11번째가 21이잖아. 근데 왜 n번째가 n이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n번째가 아니면 10번째는 10이 돼야 되고 11번째는 11이 돼야 되지. n 플러스 2 하면 안 되죠. n 플러스 2면 왜 세 번째가 5야? 세 번째가 5 맞니? 그럼 네 번째는 왜 7인데? 말이 안 되잖아. 열 번째가 왜 19야? n 플러스 2인데 12가 돼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네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단원의 목표야. 알았죠?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요거를 이제 차분하게 수학적으로 이거를 논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요 단원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써놨죠. n번째 항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일반항이라 부른다. 그래서 요 단원에서 해야 될 것은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항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럴 때 첫 번째, 자 이제 등차 수열 해보자. 여기는 등차 등비를 섞어놔서 그냥 쭉 예를 들어서 할게요. 1, 5, 9, 13 이렇게 나간다. 다섯 번째 항은 뭐니? A5는 17입니까? 오케이. 4씩 커지는 거죠. 규칙성이 4씩 커지는 거니까 다섯 번째 항은 요 13에다가 4를 더한 거니까 1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의 다섯 번째 항은 뭐 되겠어? 16 되겠죠? 그죠? 얘는 20 계속 마이너스 20 계속 곱해 나가는 거죠.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따라서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항에는 마이너스 2가 요 놈에다 곱해지면 되니까 16이 되겠죠. 그런 규칙성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자, AN이 3N 플러스 2다. 자, 그럴 때 얘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열합니다. 나열하랍니다. A1은 그럼 얼마야? 5죠. A2는 8. A3는 11. A4는 14. 자, 요것도 마찬가지. A1은 3. A2는 5. A3. 응? A3. 9, 9. 8 더하기 1 아이가 9잖아. A4. 17. 오케이. 자, 요까지 거기다가 답 써라. 직접 풀어보세요. 개념 체크 1번, 2번. 답을 써봅니다. 오케이. 자, 2번.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금방 쌤처럼 A1, A2 이렇게 일일이 안 써도 된다. 그냥 5, 8, 11, 14 바로 이렇게 써도 돼. 컴마로 연결하면서 5, 8, 11, 14 그렇게 뭐 자세하게 써도 되고 그냥 콤마로만 숫자들을 쭉 나열해서 써도 되고 오케이. 자, 요게 수열이야. 그래서 수열은 개념만 마찬가지로 요거는 어떤 요 수열 단원의 자, 설명 보세요. 수열 단원은 결과적으로 이 규칙성을 찾는 거거든. 규칙성이란 걸 찾는 거야, 찾는 거. 어떤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요 수열 단원은 추론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추측하는 거야, 추측하는 거. 그래서 네가 추측 같은 거 잘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요 단어는 계산상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 물론 계산 테크닉이 좀 필요하긴 한데
좀 잘할 수 있는 단위. 수학마다 방정식 푸는, 부등식 푸는 거를 즐기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지금처럼 이렇게 추론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하는 분야가 다르거든. 수학도 또 분야가 여러 가지라서. 그래서 이 분야마다 잘할 수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자.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했어. AN이란 건 뭐냐면 n번째 항을 구하면 돼. 이렇게 쭉 써나가는 놈에 대해서 n번째에는 뭐가 써지는지를 말해봐라는 거야. 그럼 얘는 첫 번째가 1 곱하기 2고, 두 번째가 2 곱하기 3이고, 세 번째가 3 곱하기 4고, 네 번째가 4 곱하기 5다. 그럼 n번째에는 뭐가 써지겠니? n번째. 다섯 번째가 아니고 n번째. 다섯 번째는 당연히 5 곱하기 6인데 n번째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nn 플러스 1이 n번째 항이 되겠죠. 요걸 뭐라 부른다?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냐? 요것도 마찬가지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이렇게 나가면 분모는 n 플러스 1이 되죠. n번째 항에. 그 다음 분자는 n이 되겠지. 그래서 일반항 A에는 n 플러스 1분의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3번은 왜 이렇게 되냐면 9, 99, 999, 9999 이렇게 나갈 때 이 n번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찾으라는 건데 9라는 건 10 빼기 1이야. 99는 10의 제곱 빼기 1이죠. 100 빼기 1이니까. 그 다음에 999라는 거는 10의 세제곱 1000 빼기 1입니다. 9999는 만 빼기 1이야. 10의 4승 빼기 1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첫 번째는 얘다. 두 번째는 얘고, 세 번째 얘고, 네 번째 얘야. n번째는 뭐가 되겠니? 10의 몇 승에서? 이런 규칙승에서 n승에서 뭘 뺀게 된다? 1을 뺀게 되겠죠. 자, 그러면 6페이지. 자, 규칙성을 일반항을 구해봅니다. 근데 1번부터 어렵네. 해봐라 일단. 1번이 왜 저리 어렵냐? 요거는 설명을 해야겠는데 2번만 해봐라. 2번부터 해봐라. 1번은 냅두고 1번은 니 못할 것 같아. 일단 생각해보세요. 오케이. 자, 2번은 됐고 1번이 문제인데 1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잖아.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얘는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n이 여기에 얘는 첫 번째잖아. 첫 번째가 마이너스 1 되고 두 번째가 1 되고 세 번째가 마이너스 1 되고 네 번째가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표현이 돼야 돼. 그래서 일반항의 얘는 마이너스 1의 n승이 된다. 맞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냐? 2 집어넣으면 1 나와?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맞죠? 마이너스 1의 4제곱하면 1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건 어떻게 되겠노? 요것의 일반항을 말해보라면 요건 어떻게 표현할래? 마이너스 1의 S. 이해하면 전부 다 짝수지. 1만 나오지. 1만. 이엔승은 n 제곱해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짝수만 나오잖아. 짝수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첫 번째가 얼마 되는데 1 되는 거 맞나? 첫 번째가 마이너스 1이지 n 제곱이면. 이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n에도 아니다. 마이너스 n이면 되긴 되나? 그것도 안 되는데 어차피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인데 요거는 얘에 대해서 자리가 한 자리 밀려야 되니까 n 플러스 1로 써야 돼. 이러면 맞아 안 맞아? 이러면 이때 이게 짝수가 되고 1 집어넣었을 때 짝수가 되고 2 집어넣었을 때 홀수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 값이 1이냐 마이너스 1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홀수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일 때 플러스 1이 될 때는 마이너스 1의 n승. 그 다음에 홀수일 때 1이 되고 짝수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짝홀수 위치가 바뀌어야 되니까 1을 더해주거나 1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게 반복되는 모양은 이렇게 일반항을 말한다. 요거 자주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나 뒤에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문제 1-1번 한번 풀어봐라. 일반항이 제대로 써지는 거 고르래. 오케이, 기억은 맞고. 그럼 니은은 일반항이 뭐 되냐? 3, 9, 27, 81 이렇게 나가는 것은 3의 거듭제곱이잖아.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3의 4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n번째는 3의 n승이 되지. 아니지, 3 아니 3의 n승. 3이란 건 3의 1승이고 9는 3의 제곱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고 81은 3의 4제곱이잖아. 그럼 그거는 3의 제곱, 3의 3승, 3의 4승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럼 n번째는 3의 n승이 있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D가 틀렸죠. 그렇죠. 그게 마이너스 n분의 1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아까 금방 배운 뿔말을 이용해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를 알아야 된대요. 좀 이따 써주고 리얼은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설명 보세요.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고, 니은은, 자, 얘는 틀렸는데, 요것의 일반항은 3, 9, 27, 81 나가는 것은 3의 1승,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항 A에는 n번째 항은 3의 n승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부호만 보면 이게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마이너스부터 시작할 때는 일반항 A에는 아까 봤지만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면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마이너스 1의 n승 이래야 홀수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짝수 집어넣을 때 플러스가 되고 그거 곱하기 요거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은 n분의 1이지. 그래서 여기 곱하기 n분의 1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9, 99, 999, 9999 여기 아까 우리가 배웠던 수열인데 그놈에다가 뭘 곱한 거고 곱하기 얼마를 한 게 얘고 3이라는 것은 9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3분의 1 문제고 3을 제곱하는 게고 9에다가 뭘 곱해 이해가 되냐고 이쪽으로 곱하는 거 9에다가 뭘 곱해야 3이 됩니까? 9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3이 되나? 9에다가 9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3이 되냐고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냐고
3분의 1 무슨 3분의 1 이게 네가 맞다고 했잖아. 이게 맞는 거잖아. 그 다음에 99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33 되죠. 999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333이 돼. 9999에 3분의 1 곱하면 3333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아까 요거는 일반항이 뭐였어? 10의 n승 마이너스 1이었죠. 맞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요 놈의 일반항은 3분의 1 곱하기 10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니? 그러면 요거 물어본다. 7, 77, 777, 7777. 요것의 n번째 일반항은 뭐가 될까? 뭐라고 말하겠노? 생각하는 방식은 똑같다. 항상 출발은 요런 모양은 이렇게 반복되는 거 있죠. 7분의 1이 아니고 요 놈에서 얼마로 곱한 건지를 생각해야지. 항상 출발이 여기야. 9, 99, 999, 9999 이게 출발이다. 얘는 일반항이 얘라는 거를 암기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뭘 곱한 게 얘고 9에다가 뭘 곱하면 7이 되지. 그래 9분의 7. 그래서 얘는 9분의 7을 다 곱해준 거잖아. 99에 9분의 1을 곱하면 77 아이가 999에 9분의 7을 곱하면 777이잖아. 따라서 요놈에 뭘 곱한 게 일반항이다. 9분의 7을 곱한 게 일반항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 1, 11, 111, 1111 이거 자주 나와서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얘는 일반항이 뭐야? 출발은 여기랬습니다. 무조건. 그렇지. 9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래서 얘는 9분의 1 곱하기 10의 n승 마이너스 1이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열. 자, 등차수열이란 건 뭐냐면 등차수열이라는 것은 등차수열은 숫자를 일정한 수를 더해서 다함항을 만드는 수열이야. 일정한 수를 더해서 다함항을 만드는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1, 4, 7, 10, 13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계속 얼마씩 더하고 있노? 3씩 더하고 있죠. 이렇게 3씩 더해. 이렇게 숫자를 똑같은 숫자를 계속 더해서 다함항을 만들어 나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수열이라 부르는 거라고. 알았어요? 1, 4, 7, 10, 13 이렇게 나가는 건 3씩 계속 더하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일정한 수를 더해서 다함항을 만드는 수열을 등차, 등이라는 게 같을 등자고 차라는 게 빼기거든. 그 차이잖아, 차이. 그러니까 차이가 다 똑같은 수열이라고. 그런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부른다?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요 일정하게 더해지는 요 수를 요 3이 계속 더해지고 있죠. 요 3을 뭐라 부르냐면 공차라 그래. 그래서 공차가 얼마다? 3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차가 3이다. 근데 이 공차라는 건 차이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차이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디퍼런스를 그러죠? 디퍼런스. 차이가 영어로 디퍼런스다. 맞아요. 니하고 내하고 다르다. 뭐야? 디퍼런트하다 그러잖아. 그죠? 니하고 내하고는 다르다. 디퍼런트잖아, 디퍼런트. 그래서 그 차이가 디퍼런스인데 요 첫자를 따서 요 차를 우리가 공차를 영어 문자로 나타낼 때 뭐라고 말하냐면 D라고 말합니다. D. 그래서 공차 D가 보통 3이다. 이렇게 표현해. 요 D가 왜 D냐? 공차가 영어로 디퍼런스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초항이 지금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다. 자, 이 표현을 잘 봅시다. 다시 지우고 다시 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런 수열을 보고 이게 하나의 수열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1, 4, 7, 10, 13 이렇게 나간다 하면은 이걸 보고 머릿속에 규칙성이 떠올라야 돼. 근데 이 규칙성은 당연하죠. 30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요 일정하게 더하는 요 수를 뭐라고 부른다?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 수열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항이 1,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말해. 초항이 1,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알아듣는지 물어볼게요. 요 수열은 어떤 수열이야? 초항이 얼마이고? 항상 초항부터 말합니다. 초항이 얼마? 2이고 공차가 얼마인? 4인 그런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책 보면 요걸 등차 수열 대신에 AP라고 쓰는 게 있어. AP. 이 AP라고 쓰는 것은 아까 내가 프로그레션이 영어로 수열이랬지. 그래서 프로그레션의 첫자 P하고 그 다음에 등차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리스메틱이라 그래. 에리스메틱은 사실은 산수인데 이게 산술적 수열이라 그래서 이걸 에리스메틱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요거를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 보면.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수열을 보면 머릿속에 규칙성이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초항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초항이 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술이다.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알아듣는지 물어볼게요. 맞나? 맞네. 자 이렇게 나간다. 이 무슨 수열이고? 초항이 얼마? 3이고 음 마이너스 5인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았죠? 그럼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결과적으로 등차수열이라는 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다음항을 만들고 다음항을 만들고 하는 수의 나열이거든. 그럴 때 우리가 수열을 다루는 건 뭘 다루는 거랬지? 아까 내가 수열에서는 뭐 두 개를 다 할 줄 알면 끝난다. 뭐를 꼭 구해야 된다. 수열은 두 가지를 다루는 거랬어. 규칙성과 합이랬죠. 맞아요. 그럼 그 규칙성을 나타내는 게 뭐다? 일반항이랬지. 일반항. 일반항이 규칙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반항이.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고 합을 구할 수 있으면 다 배운 건데 그럼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거는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일반항. 이런 일반항은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이 일정하게 더해지는 요수와 첫 번째 수에 의해서 n번째 항이 뭐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초항과 공차를 가지고 n번째 항이 뭐가 되는지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단원의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알았냐? 일반항을 그냥 말할 수 있으면 돼. 그럼 그때 자 봐봐봐. 얘는 어떻게 되냐면 1이라는 것은 초항은 1이죠. A1은 1이야. 자 미리 요 단원 전체 그냥 내용을 다 할게요. 뭐 뒤에 가봐야 똑같은 이야기 계속 써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A2라는 거는 4인데 그 4라는 건 1 더하기 3이야. A3는 7인데 그 7이라는 건 1에다가 3을 몇 번 곱한 거고 3을 몇 번 더한 거고 곱한 게 아니고 더한 거지. 3을 몇 번 더한 거야. A2는 3을 한 번 더한 거 아이가 1에다가. 얘는 7이라는 거는 4에다가 3을 더한 거 아이가. 맞죠? A3가 7인데 그럼 걔는 4라는 게 1 더하기 3이니까 1에다가 몇 번 더한 거냐고. 3을 두 번 더한 거죠. 그러면 걔는 3 곱하기 2로 요걸 고쳐 쓸 수 있지. 3을 두 번 더한 거랬으니까. 그 다음 A4는 11 했는데 얘는 그러면 1에다가 3을 몇 번 더해 준 거고. 3번. 그럼 그건 3 곱하기 3을 더해 준 거하고 똑같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일반항 A n번째 항은 1에다가 3을 몇 번 곱한 게 되겠어? 몇 번 더해 준 게 되겠어? 곱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3을 한 번 더해줬다. 세 번째 항은 3을 두 번 더해줬다. 네 번째 항은 3을 세 번 더해줬다.
3을 3번 더해준 거고 3을 2번 더해준 거고 3을 1번 더해준 거다. n번 장은 3을 몇 번 더해준 거겠냐고. n번째 n번 더하면 안 되지. 그래서 두 번장이 3을 한 번, 3 곱하기 1이야. 세 번장이 3을 두 번, 네 번장이 3을 3번 더해준 거잖아. 그러면 n번장은 3을 몇 번 더해준 거겠냐고. 그래, n 빼기 한 번 더해준 거겠지. 따라서 n번째 항은 초항 1에다가 3을 n-한 번 더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1 플러스 3 곱하기 n-1이 되고 이걸 정리하면 얘가 3n-2가 되죠. 1 플러스 3n-3이니까 계산하면 3n-2가 돼. 그럼 3n-면 맞는가 보자. 1 집어넣어봐라. 1 나오나? 2 집어넣으면 4 나옵니까? 그래, 3 집어넣으면 7 나오잖아. 9 빼기 2 되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게 등차수열 단위에서 배우는 내용 다야. 이게 끝이야. 이 단어는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합을 배우긴 배우는데 그럼 좀 이따 하고 일반항만 오늘은 배우면 된다. 그 다음에 초항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다. 똑같죠? 자, 얘는 2, 6, 10, 14 나가. 그러면 처음에 2에다가 4를 한 번 더한 게 얘야. 두 번 더한 게 얘야. 세 번 더한 게 얘야. n번째는 4를 몇 번 더해 주겠노? 두 번장은 4를 한 번 더한 거, 세 번장은 4를 두 번 더한 거, 네 번장은 4를 세 번 더한 거다. n번장은 4를 몇 번 더한 게 되겠니? n번 더하면 안 된다니까. n번 더하면 안 되지. 여기에 봐봐. 이게 두 번장인데 n 4를 한 번 더해 준 거잖아. 세 번장인데 3을 두 번 더했고, 네 번장인데 3을 세 번 더했다 이거. 그럼 n번장은 4를 몇 번 더해 주냐고. n번이 아니고 n-한 번 더해 줘야 됩니다. 맞아요. n-1번. 항상 n-1번이야. 공차를 n-1번 더한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4가 n-1번 더해진 것은 4 곱하기 n-1을 더해준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게 일반항이 돼. 내 말 이해되나? 그럼 가로 풀면 얘가 4n-2가 되지. 자, 맞는가 봅시다. 1 집어넣으면 2 나옵니까? 2 집어넣으면 4. 6. 3 집어넣으면 10. 맞죠? 4 집어넣으면 14. 맞잖아. 그럼 똑같이 해서 이해해보자. 자, 3-2-7-12 이렇게 나간다. 그럼 걔는 처음 3에다가 자, 공차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를 몇 번 더해줘야 돼? n번째 항은. 요 놈은 두 번째 항은 n-5를 한 번 더해준 거다.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5를 두 번 더해준 겁니다.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5를 세 번 더해준 겁니다. 두 번째 항은 한 번 더해준 거고, 세 번째 항은 두 번 더해준 거고, 네 번째 항은 세 번 더해준 거라고. 다섯 번째 항은 몇 번 더해주노? 공차 마이너스 5를 초항에다가 몇 번 더해줘야 다섯 번째 항이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네 번, 네 번. 왜 다섯 번이야? 다섯 번째 항은 몇 번 더해준다? 3에다가 네 번 더해준다고. 네 번. 여섯 번째 항은 3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5를 몇 번 더해줘야 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n번째 항은 공차 마이너스 5를 몇 번 더해줘야 된다? 그래, n-한 번 더해줘야 됩니다. n-한 번. 따라서 일반항은 마이너스 5 곱하기 n-1을 초항 3에다가 더해준 게 돼. 알았어요? 그럼 이걸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5n 플러스 8이 되지. 자, 맞나 볼까? 1 집어넣으면 3 나오나? 맞습니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맞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알아들은지 물어볼게. 이게 꼭 돼야 된다. 이것만 하면 오늘 끝난다. 배울 게 없다. 오늘 배울 목표는 이거야. 일반항을 말할 수 있는 거야. 등차수의 일반항. 자, 얘는 어떤 수열이냐? 등차수열 맞습니까? 초항이 얼마고? 초항이 100이고 공차가 얼마인? 3인 등차수열이죠. 그럼 일반항 A에는 100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된다. n번째 항은. 그렇죠. n-1 되겠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3n에다가 100 빼기 3 되죠. 그래서 97이 되는 거예요. 맞는가 볼까? 1 집어넣으면 100 나오지. 그죠? 2 집어넣으면 103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자, 이제 이거 해보자. 100, 100부터 시간 똑같네. 자, 이렇게 되는 거. 좀 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 자, 이건 어떤 수일이야? 초항이 100이고 공차가 7인 등차 수일이죠. 그럼 n번째 항은 뭐가 된다? 100 더하기 7에 몇 번 더해진 거다? n-3번 더해진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7n 플러스 얼마 됩니까? 107 되죠. 107. 100 더하기 7이니까.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100 나오지. 2 집어넣으면 93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됐으면 자, 그럴 때 금방 우리가 배운 거를 일반화해서 이제 초항이 n이고 a이고 초항이 a이고 공차가 d 이런 거라고 하죠. 첫 번째 수가 a이고 일정하게 더해 나가는 수가 d라고 하자. 그럼 그때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d를 몇 번 더한 거다? n-3번 더한 거다. 이해됩니까? 공식이 a 더하기 n-1d 이해되냐?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수열이다. 그럴 때 걔 일반항 A에는 초항 6에다가 마이너스 1을 몇 번 더해준 거다. n-3번 더해준 거다. 따라서 6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냐?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등차 중앙 이야기가 있는데 이 등차 중앙은 하나의 성질이야. 어떤 성질이 성립하느냐 하면 요거 그냥 마저 하고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차수열을 써보면 세수만 이렇게 써보면 1, 2, 3은 등차수열 맞니? 등차수열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여기 일씩 커지고 있잖아. 그럼 등차수열이지. 4, 11, 18은 등차수열 맞나? 아, 이거 이 7도 한 거고 7도 한 건데 맞잖아. 맞잖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이고 50이고 200이라고 하자. 등차수열 맞나? 맞잖아. 이런 건 다 등차수열 내가 써놓은 거거든. 이런 등차수열은 어떤 관계가 항상 성립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가운데 항을 2배 한 것이 양쪽 두 수를 합한 거랑 똑같다. 무조건. 이 2배 하면 4지. 그 4가 1하고 3 더한 거랑 같지. 11 2배 하면 22죠. 그게 요거 2개 더한 거랑 같지. 50을 2배 하면 100인데 그게 요 2개 더한 거랑 같지. 그래서 A, B, C 세수가 등차 수열이면 항상 가운데 항의 2배 2b가 A와 C를 더한 거랑 같다 하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럴 때 요 B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등차 중항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운데 등차 수열이 되는 가운데 항이다.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이 등차 중앙의 의미는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항상 등차 수열의 특징이야. 그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쪽 두 수를 합한 거랑 똑같은 관계가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이렇다. 자, 여기서 초항이 A고 공차가 D라고 하면 요 B는 공차가 D면 A 더하기 D지. D 더해준 거니까. 맞아요. 등차 수열이면 D 공 일정한 수를 더해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C는 여기다가 다시 D를 더해준 거야. 따라서 A 플러스 몇 D예요? 여기다 D 더한 게 B고 여기다 D 더한 게 C다. 그럼 C는 A 플러스 몇 D고 2D 더한 거 2D를 더해 준 거지? 맞죠? 여기다가 D 더한 게 B, 여기다 한 번 더 D를 더한 거니까 C는 A에다가는 D를 두 번 더해 준 거야. 그래서 2D가 되는데 얘를 두 배 하면 2A 플러스 2D야. 그 다음에 요 A하고 A 플러스 2D를 더하면 얘가 돼, 안 돼? 되잖아. 요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등차 수열이 되는 세수는 가운데 항을 두 배 한 것이 양쪽 두 수를 더한 거랑 똑같다는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그 성질을 이해하면 돼. ABC가 등차 수열이다. 앞으로 문제를 볼 때 AB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표현을 보면 이 말은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요 말은 가운데 항의 두 배 2B가 뭐가 된다? A 더하기 C인 상태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가운데 수가 양쪽 수의 무슨 수가 되면 평균이 되면 그러면 세수는 등차 수열이 된다고. 이게 B가 2분의 A 플러스 C잖아. 그럼 평균이야, 평균. 그래서 평균 되면 등차 수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알아듣는지 물어볼게. 여기 2x8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때 x를 구하라면 어떻게 하면 된다? 2와 8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 알았니? 그러면 5가 들어가면 2, 5, 8 하면 등차 수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똑같이 해서 4x 12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게 등차 수열이래. x 얼마야? 1이죠. 요건 7로 바로 7로 나오는데 어떻게 구한다? 4하고 10을 더해서 2로 나눈 평균수를 구하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게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됐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뭐 요거는 뭐 우리가 이때까지 한 거라서 뭐 어려운 거 없죠. 3579 갈 때 등 공차는 얼마지? 2. 얘는 4야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 자, 답 적으세요.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다. 11페이지. 11페이지 답 적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봐봐 이제 개념 체크 2번. 자,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이 등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놓으셨는데 이거 공차 얼마예요? 3. 그럼 여기 얼마야? 1이 되겠죠. 여기는 1. 요거는 2분의 1 3분의 1 얼마 0이다. 얼마 같니?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얼마예요? 얼마씩 커지고 있냐? 그것은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얘는 통분하면 6분의 2 빼기 3이잖아. 마이너스 6분의 1이 공차야. 따라서 요 항은 3분의 1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 마이너스 6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계산하시면 6분의 2 빼기 1이 되니까 6분의 1이 됩니다. 그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3분이라고 영어의 등차 중앙을 구하면 된다. 평균하면 6분의 1 바로 나오잖아.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은 등차 중앙의 개념을 쓰는 게 더 빠르지. 자, 됐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3번. 자, 일반항 AN을 구해보래. 자, 구해봐라. 요거는 아까 많이 했던 거라서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칠 플러스 막 곱하기가 이거 플러스 더하기다 더하기. 7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앞뒤로 괄호 쳐야 됩니다. 7 빼기 2 곱하기 n 마이너스를 그렇게 쓰면 돼. 그럼 그걸 정리하면 오케이. 자, 2번도 해봐. 오케이. 됐네. 자, 4번 풀어봐라. 평균 구해야 된다. 평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야지. 빼면 안 되지. x 틀렸다. 두 개를 더하셔서 2로 나눠야 됩니다. x는 맞고 y.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뭐 이거 계속 하던 거야. 자, 필수 예제 2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수의 레인을 구하시오. 자, 아까 했던 공식 다시 볼게요. 공식을 결과적으로는 외워야 된다.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의 일반항 A에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A에는 초항 A에다가 공차 D를 몇 번 더한 거다? n-3번 더한 겁니다. 그래서 n-1D가 돼.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나와야 돼. 다음 시간에 물어봤을 때. 자, 초항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의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D다. 노래가 줄줄 나와야 됩니다. A 플러스 n-1D.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1번 보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제4항이 마이너스 5랍니다. 그럼 얘는 뭘 몰라? 공식을 이걸 적용하려고 하니까 뭘 모르잖아. 뭘 몰라? 아니, 이걸 쓰려고 일반항 AN을 쓰려면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쓰려면 뭘 알아야 될까? 이거 뭘 알아야 되노? A는 무작 D를 알아야 되지. D를 몰라요 지금은. 그럼 D를 어떻게 구하느냐? 사항은 A 플러스 몇 D고 A1은 1이랬다. 그 다음 A4는
a 플러스 몇 3d 얘가 마이너스 5야. 따라서 요 a1 자리에다가 요 1을 대입하면 얘가 1 플러스 3d가 되죠. a1이 1이랬으니까 그럼 걔가 마이너스 5입니다. 따라서 d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일반항 a에는 초항 1에다가 n-1d랬죠. 그래서 n-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 곱하기 n-로 바꿔도 된다. 뭐 똑같은 거다. 앞뒤로 바꾸는 거는. 가로 풀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 되는 것이지. 오케이? 자, 2번도 해보자. 똑같다. 5항이 16이야. 그럼 걔는 다섯 번째 항은 등차수 이럴 때는 a 플러스 a1 플러스 몇 d. a 플러스를 말하는 게 초항을 말하는 거다. 초항은 a1이라 쓰기도 하고 a라 쓰기도 합니다. 초항만 특별히. 그러면 a 플러스 몇 d.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예요? n번째 항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4d. 요래가 요게 16. 여덟 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 7d. 요래가 25. 연립방정식이 나와. 요걸 풀면 돼. 연립방식 푸는 것도 어렵지 않아. 밑에서 위에를 빼면 돼. 그러면 3d가 요거 25에서 16 빼면 9되죠. 따라서 d가 3. 그럼 a는 얼마지? 3 잡아놓으면 여기다 3 잡아놓으면 이게 12가 되니까 넘어가면 4되죠. 따라서 일반항 a는 불러보세요. 뭐 플러스 빨간색 공식 뭐 플러스 4 플러스 몇 d? n-1d. 그럼 n-를 곱하기 얼마? 3. 그래서 정리하면 3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으면 거기 유제 바로 풀어보자. 유제 두 개 풀어봐라. 똑같은 문제다. A3가 2 플러스 몇 D? 그렇지, 2D죠, 2D. 그게 3분의 2야. 그럼 D 얼마야? 계산 틀렸다. 3분의 2에서 2 빼면 왜 3 마이너스 3분의 2야? 아닙니다.
맞아. 그럼 정리하면 오케이. 자, 그럼 2번. A2가 마이너스 10이다. 그 잘못 썼다. A2다, A2. A1 아니다. A2입니다. 계산 다시 해. 다 썼나? 응. 6n 마이너스 22. 맞네. 됐네. 자, 됐으면 다음에 2-1번 풀 수 있겠는지 한번 해보세요.
왜 19인데? 19 아니다. 14 더하기 18이라며. 14 더하기 18은 32다. 32. 19가 아니고 왜 19라고 써놨을까? 이거 14D라고 써놨는데 14D 더하기 18D인데. 다 맞다. 맞다. 제대로 했다. 답은 2N 됐습니다. 2-2번. 요건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봐라. 금방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데 비슷해? 초항을 A, 공차를 D라고 두고 푸는 건 똑같습니다. 그거 두 개가 부호가 반대래. A 플러스 2D와 A 플러스 8D의 부호가 반대다.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다.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서 3이면 반대 숫자는 얼마야? 무슨 마이너스 3이잖아. 4면 마이너스하고 5면 마이너스하고 그런 관계야. 그럼 그 말은 두 개를 더하면 얼마란 이야기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는 더하면 얼마고? 3하고 마이너스 3 더하면 0이잖아. 4하고 마이너스 4 더해도 0이고 5하고 마이너스 5 더해도 0이야. 그래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하는 표현은 무슨 말과 똑같냐면 합이 0이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자, 거기 밑줄 긋고 적으세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밑줄 긋고 합이 0. 합이 0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말은.
자, 그럼 A가 25면 100번째 항은 얼마야? 오케이. 470 됐죠. 자, 필수예제 3번 하고 유제만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근데 뭐 똑같은 문제라서 뭐 할 것도 없다. 자, 설명 봐잉. 자, 등차 수열 A인에서 7번째 항이 10이고 11번째 항이 4래. 그럴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는데 일반항 구하란 이야기야. 요걸 구하려 치면 바로 음수가 되는 위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항부터 먼저 갑니다. 항상 모든 수열은 일반항부터 구해야 된다. 그러면 금방 우리가 배운 대로 일반항을 구해보자. 초항을 A, 공차를 D라고 하면 자, A7은 A 플러스 몇 D? 6D죠. 요게 10. 그 다음에 A11, 11번째 항은 A 플러스 10D. 요래가지고 요게 4야. 연립하시면 자, 밑에서 위에를 빼면 4D가 마이너스 6이네. 따라서 D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그때 요거를 도로 잡아내면 A는 자 마이너스 요 D를 여기다 잡아내면 마이너스 9 되니까 A는 19다. A는 19. 자, 그렇게 될 때 여기에 대해서 일반항 A에는 초항 19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D 곱하기 n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41이 됩니다. 자, 여기 됩니다. 그럼 이게 일반항인데 요때 요게 음수가 되는 n의 위치를 찾으라고. 그럼 0보다 작은 걸 구하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3n이 뭐보다 크면 된다? 2분의 41보다 크면 되죠. 요게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럼 따라서 n은 뭐보다 크면 된다? 3분의 41보다 크면 되죠. 3분의 41은 나눠보면 3, 13점 얼마죠? 13점 얼마.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14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위치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야. 그냥 일반항 구하고 그때 음수가 되는 위치를 찾으면 돼. 자, 그러면 20페이지. 자, 유제 한번 풀어봐라. 똑같다. 일반항부터 구해야 됩니다. 에이, 추항 틀렸다. 5 들어가면 20이 넘어가서 빼줘야 된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문제는 또 문제 남았는데 그거는 뒤에 나중에 복습겸해서 놔둘게요. 놔두고 내일은 수투에 적분한다. 적분을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내일 봅시다.